오늘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잠 못 이루실 거예요. 아들 생일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준비했습니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말은 자, 그럼 아버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일주일 전 화요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달력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아들 생일이네. 그래서 서둘러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얼마나 기뻐 보이던지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덩달아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수진아, 이번 토요일이 민수 생일인데 혹시 우리가 올라가서 상 차려줄까?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며느리 대답이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날 좀, 무슨 일이라도 있어? 괜찮으면 올라갈게. 네, 괜찮아요. 목소리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임신해서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아내의 표정이 정말 환했어요. 마치 20년도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바로 메모장을 꺼내서 갈비찜, 전복죽, 각종 나물. 뭘 해줄지 적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평소에 요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저희 부부는 아들 생일 준비에 푹 빠졌습니다. 아내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 임신을 생각해서 짜지 않게 해야 한다고 아들도 요즘 회사 일로 힘드니까 기운나는 음식으로 해줘야 한다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목요일에는 아내가 나물 준비를 위해 도라지, 고사리를 미리 불려놨어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토요일 새벽부터 바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면서요. 금요일 저녁 드디어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평소 장보기에는 30분이면 충분했는데 그날은 2시간을 넘게 돌아다녔어요. 어떤 고기가 더 좋을까? 전복도 실하고 큰 걸로, 생선도 민수가 좋아하는 걸로. 이것저것 따지면서 장바구니가 가득 찰 때까지 담았어요. 평소의 3배는 되는 양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는 토요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기 위해 일찍 잤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보는데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내일이면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기뻐할 거고. 생각만 해도 좋았거든요. 토요일 새벽 5시.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아내가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저도 6시에 일어나서 나물 무치는 걸 도왔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소근소근한 대화 소리, 지글지글 끓는 국물 소리. 정말 정겨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갈비찜과 전복죽을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저는 도라지와 고사리, 시금치나물을 차례로 무쳤고요. 아내가 전복죽을 저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수가 어렸을 때 이 전복죽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우곤 했다면서요. 감기 걸렸을 때도 배탈 났을 때도 이 죽만 먹이면 금세 나았다고 하면서요. 갈비찜도 민수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끓였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게.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서 더 신경 썼고요. 임신부는 짠 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 싱겁게 해야겠다고 했어요. 나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도라지는 쓴맛이 나지 않게 여러 번 우리고 고사리는 부드럽게 삶아서 양념했고요. 시금치나물은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라서 특별히 더 신경 썼어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부엌에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갈비찜 끓는 냄새, 전복죽 끓는 냄새.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된장찌개까지 끓이고 나니 오후 1시가 다 됐어요.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생선구이도 해야 하고 케이크도 가지러 가야 하고 오후 2시에 미리 주문해둔 케이크를 가지러 갔어요. 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받아들고 보니 정말 예뻤어요. 민수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생선구이까지 다 끝내놨더라고요. 오후 3시쯤 되니까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상을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각종 나물, 생선구이, 된장찌개. 마치 명절 상차림 같았거든요. 아내도 뿌듯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리고 보니 정말 그럴듯하다면서 며느리도 기뻐할 거라고 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10시간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오후 4시 드디어 차에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통에 담고 케이크는 상하지 않게 따로 포장했어요. 마치 이사라도 가는 것처럼 짐이 많았거든요. 갈비찜 국물이 쏟아지면 안 되고 케이크도 기울어지면 안 되고 조심조심 차에 모든 짐을 싣고 나니까 뒷자리가 가득 찼어요. 출발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출발한다고 6시쯤 도착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는 여전히 별로 반갑지 않아 보였어요. 좀 시큰둥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임신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했죠.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수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며느리는 임신 몇 개월인지, 손자일까 손녀일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마음도 설레고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거구나 하면서 며느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몰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뵙자고 해봐야겠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오후 6시 정각. 드디어 서울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의 운전으로 조금은 지쳤지만 곧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제가 주차를 하는 동안 아내는 벌써 현관문으로 향했거든요. 주차를 마치고 올라가니까 아내가 현관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벨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벨을 눌렀어요. 그제야 문이 열렸는데 민수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어? 엄마, 아빠, 왜 오셨어요? 뭔가 당황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는 걸 전혀 몰랐다는 듯이. 아내도 당황했죠. 민수야, 며느리랑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통화. 무슨 통화? 민수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요? 며칠 전에 분명히 약속했는데 깜빡했다고. 뭘 깜빡했다는 거니? 사실은요, 오늘 저희 엄마랑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6시 30분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아내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약속했는데 깜빡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분명히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임신 중이라서 집밥보다는 외식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기로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이라고 며느리 부모님과 함께. 저희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10시간 동안 준비한 게 뭐였나 싶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적당히 드시고 계시다가 자기들이 외식하고 돌아오면 그때 같이 드시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드시고 계시라고. 새벽부터 온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우리끼리 먹고 있으라고.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몰랐다고 적당히 눈치껏 조금 먹고 와서 엄마 음식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눈치껏, 조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10시간의 정성이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죠. 10시쯤 들어올 것 같다고 했어요. 4시간을 기다리라는 얘기였죠. 그것도 아무런 미안함 없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민수가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민수와 며느리는 나가버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과 멍하니 서 있는 저희뿐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아내는 희망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민수가 10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음식을 맛있게 데워놓자면서 갈비찜을 다시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전복죽도 다시 끓이기 시작했어요. 나물들도 정리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았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자꾸 시계만 보게 되고 현관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고 7시, 8시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소식은 없었어요. 아내는 벌써 2번째 음식을 데우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언제 올까 하면서 8시 반쯤 되니까 아내가 참다 못해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제쯤 들어올 것 같냐고 물어보니 아직 식사 중이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뒤편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즐거운 대화 소리, 식당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민수는 전혀 급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아내의 표정이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곧 올 거라고 위로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0시, 10시 30분, 11시, 약속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는데도 연락은 없었어요. 갈비찜 위에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렸고 전복죽도 차갑게 식어서 걸쭉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모든 음식들이 망가져 버린 거죠.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많이 상처받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11시 30분.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희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민수와 며느리. 둘 다 너무나 배부른 표정이었습니다. 후, 정말 배불러. 디저트까지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불러. 디저트까지 먹었다고요. 5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부모는 생각도 안 하고 디저트까지 여유롭게 먹고 온 겁니다. 엄마, 아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나마 민수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아직도 계셨어요? 이렇게 늦었는데
그냥 가시지 그랬어요? 믿을 수 있나요? 자기가 10시에 온다고 해놓고 1시간 반이나 늦게 와서는 왜 아직도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와야. 아, 그리고 임신해서 그런지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요. 이 음식들 어떡하죠? 다 식어버렸는데. 아내가 새벽부터 온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냄새가 울렁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외식하고 와서 배가 부른 상태로 말이에요. 그 순간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음식 좀 치워줘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치워달라고요? 음식을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치운다는 게 무슨. 아, 그리고 어머니,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럼 이불이랑 베개는 당신이 가져다 드리세요. 저는 임신해서 무거운 거 못 들거든요. 임신을 방패막이로 쓰는 거예요. 무거운 거 못 든다면서 4시간 동안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잘만 먹고 다녔으면서 말이에요.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어디 다녀와요.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늦잠 자고 푹 쉬어야 할 것 같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자기는 늦잠 잘 거라고 남편 보고 부모님 모시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인가요? 민수가 너무 그런 거 아니냐고 하니까 뭐가 그래요? 저 지금 임신 중이라고요. 몸이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인사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제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제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 엄마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아빠, 목소리 좀. 목소리 좀! 지금 목소리가 문제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냥 우습게 보이나? 73년을 살면서 아들한테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어요. 6시간을 기다렸어! 6시간을!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긴 뭘 넘어가! 내 아내 교육 제대로 시켜! 교육을 시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화가 났던 거예요. 평생 자식한테 이런 말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아빠, 제발 뱃속에 우리 손자가. 손자! 이런 식으로 키울 손자면 차라리! 그 순간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만하자면서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화도 분노도 아닌 그냥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자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짐을 싸는 동안 민수는 그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집에 가서 잘 거라고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더 이상 온정도 애정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30년 넘게 키웠더니 이게 결과구나 하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민수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던 모든 음식들을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6시간의 기다림과 함께 민수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희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차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30분 정도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고속도로를 한참을 달리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30년 넘게 키우면서
뭘 잘못 가르쳤을까 하고 자책하더라고요. 민수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내는 항상 그래요. 뭔 일이 생기면 자기 탓부터 하거든요.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희는 아껴가며 살면서도 아이에게는 부족한 게 없게 해주려고 했고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좋은 걸 먹이려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저희는 늘 뒷전이었죠. 민수 학원비 한 달 치면 몇 번은 외식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저희 옷은 몇 년씩 입어도 민수 옷은 계절마다 새로 사줬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헌신적으로 살았나? 아내가 중얼거리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헌신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희 인생은 온통 민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럴 줄은 몰랐다고, 설마 우리 민수가 이럴 줄은. 저희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분노를 넘어서 그냥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 아내가 한 말이 가슴에 콱 박히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기대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제 그만 기대하자고.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기대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야. 아내가 한 말이었어요. 뭐가 끝이냐고 물어보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가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겠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나 싶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대전 집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간의 긴 여행이 끝난 거죠. 집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익숙한 집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 집 냄새, 포근하고 편안한. 서울 아들 집에서는 내내 긴장하고 있었나 봐요. 눈치 보고 기분 맞춰주려고 하고. 집에 와서야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냉장고에 남아있던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준비하다가 못 가져간 반찬들이었죠. 이것들이라도 우리끼리 먹자고 해서 마주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집에서 먹는 평범한 반찬들이 그날따라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에서 못 먹은 저녁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편해서인지. 여보, 고마워. 뭐가? 오늘 하루 종일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하나 둘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괜찮아. 그래도 우리 둘이 있잖아.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아줬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소중한 동반자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부부보다는 민수의 부모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민수 이야기, 민수 걱정, 민수 자랑. 저희 대화의 90%가 민수 얘기였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희가 저희 자신보다 민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아마 민수가 태어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그날 밤 저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됐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보다는 부부가 서로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구석도 있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져나간 느낌이랄까?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내도 비슷했나 봐요. 여보,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자유. 70이 넘어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몇 번 했지만 저희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민수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내려갈게. 하지만 아내 대답은 간단했어요. 괜찮다. 너희도 바쁠 텐데. 굳이 내려올 필요 없어. 예전 같으면 언제든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끼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주일 후에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 화났어?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엄마, 괜찮다. 너도 이제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각자 인생을 살자. 그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민수도 더 이상 자주 전화하지 않고 저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민수 걱정, 민수 안부가 저희 일상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오늘 민수한테 전화해 볼까? 가끔 아내가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전화해야 하냐고 했어요. 민수가 전화하고 싶으면 하겠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중심이 아닌 저희 중심의 삶을. 가끔 아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하면 우린 할 만큼 했다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30년 넘게 아들 위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요즘에는 아내랑 같이 산책도 하고 여행도 계획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하면서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늘 민수 걱정, 며느리 걱정, 이런 걱정들로 얼굴이 어두웠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을 자주 봐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는 거지? 그래,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그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에 제대로 된 부부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항상 민수 때문에, 민수 일정 때문에. 저희 일정은 늘 뒷전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우리도 이렇게 로맨틱할 수 있었구나. 아내가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로맨틱할 수 있었어요. 70이 넘었지만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로는 저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대화하게 되고 이런 게 진짜 부부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민수 생각이 나죠. 어떻게 지내나 건강한가.
그래도 예전처럼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민수도 성인이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저희는 저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저희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저도 어딘지 모르게 안타까웠습니다. 73세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시간 동안 요리했던 그 마음을, 6시간을 기다렸던 그 상황을, 그리고 며느리가 냄새가 울렁거린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뭘 느꼈을까요? 아버님은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잠이 안 옵니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게 이런 아들이었나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녀들이 얼마나 알아주던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들려주는 편지였습니다.